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미국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라디오 정보시대 진행의 아나운서 김영입니다.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설계와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이주환 부동산의 이주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환 부동산입니다. 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가 됐는데요. 네, 자, 지난해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굉장히 좀 침체기로 접어들었고 몰개지 이율도 굉장히 올라서 더더욱 그랬는데 네, 자, 올 한 해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작년까지는 이자를 계속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어 조금 안 좋은 한 해가 그 마무리가 안 좋지 않았나 싶고요. 네. 지금 올해는 계속 안 좋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올리다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 생각하면 다시 낮춰지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기가 문제인 거죠. 네. 언제 낮출지 그거는 솔직히 지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을 뭐 밝게 보지는 않지만 지금 또 필요한 분들이 많고 지금 좀 아틀란타가 신분들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조금 그래도 아틀란타가 조지아주가 좀 특별한 게 왜 그러냐면 인구 유입이 좀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집값 하락이 조금 주춤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기다리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 네. 말이 뭐 틀렸다 지금 맞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거는 좀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뭐 특히 뉴욕이나 LA에 비해서는 집값 하락의 폭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체감하는 걸로는. 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유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부동산 관련 뉴스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이주환 부동산의 이주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올 한 해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계속 이어가 보죠, 대표님. 네, 지금 뭐 이자율에 그 프라임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이자율이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조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몰개지 이자율이 그렇다고 그거를 똑같이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왜냐하면 집을 또 사야 되고 그 은행 입장에서도 또 손님한테 그 몰개지라는 걸 팔아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뭐 제가 볼 때는 6% 7%그 사이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샀다가 아마 뭐 언젠가는 또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또 재용자를 다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네. 다행히. 네, 그래서 지금 아틀란타의 주식 시장은 그러니까 완전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이랑 가장 비교를 많이를 하세요. 네. 딴 분들도 보면 왜냐하면 이봐라 한국은 이렇게 떨어진단다. 뭐 조지아도 아마 엄청나게 떨어질 거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제 저는 그러니까 떨어지기는 할 거예요. 지금도 살짝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폭이 한국처럼 심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은 첫 번째로 그 집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안 좋다 그러면은 또 확 떨어졌다가 네. 또 뭐가 좋대더라 이렇게 되면 또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르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폭이 너무 높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고 미국은 그거에 비해 생각보다 덜 오르고 네. 그 대신 또 덜 떨어지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점 하나가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이자율이 변동 이자로 많이
대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많은 네. 사람들이. 네. 근데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고정 이자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예로 아마 코로나 기간 중에 불경기가 될까봐 정부에서 이자율을 아마 유례 없을 정도로 가장 싼 이자율을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퍼센트죠. 뭐 2%, 아, 뭐 2.5%. 2%대. 네. 네. 그렇죠. 뭐 어떤 분은 15년 하신 분인가? 그럼 1점대도 본 적은 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이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고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30년 후까지 페이먼이 고정입니다. 그렇죠. 물론 재산세가 바뀌고 보험료가 바뀌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그 원금 이자에 내는 거에 관한 페이먼은 고정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가 힘들어져서 좀 힘들다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 내 페이먼이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다 이런 분들은 아마 없으실 네. 거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정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변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3% 이렇게 받으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 한국 이자가 뭐 6%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3%나 올랐기 때문에 페이먼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이제 이게 올랐거든요. 네, 네. 그럼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를 가장 많이 벌던데 네. 처음에는 집값으로 2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쓰다가 그렇죠. 그게 50만 원, 100만 원이 늘어버리니까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수입이 줄은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아파트를 홀드를 못 하겠구나. 네, 이제 네. 나는 좀 작은 데로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금매라는 거가 많더라고요. 아, 최근 들어 또 많아졌죠. 네. 근데 한국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금매도 아직도 안 사더라고요. 어. 그래서 너무 지금 그러니까 매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금매가 나오고 좀 더 남들보다 싼 금액으로 아파트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네. 조금 미국은 다른 얘기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중에서도 저희 조지아는 좀 특별한 케이스죠. 다른 주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특히 텍사스 쪽하고 네. 이쪽은 인구 유입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그냥 금매로 파는 경우 막 말도 안 되게 싸게 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네,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다른 나라로 간다던가 뭐 다른 뭐 본인의 일 때문에 다른 주로 가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싸게 파는 경우도 보기는 했어요. 네. 그러나 뭐 반대로 셀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페이먼이 그렇게 세지 않고 그냥 똑같이 가는데 네. 굳이 내가 더 싸게 팔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네. 이제 뭐 분위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올리고 뭐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3만 불, 5만 불을 웃돈을 붙여도 팔렸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 한 해도 어쩌면 조지아는 이제 이런 분위기로 좀 한동안 갈 것 같은 그런. 조금 보기는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매매가 없는 거지. 뭐 집 가격이 아주 이렇게 폭등했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켜보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하신 그 부동산 관련 뉴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이게 기사를 뽑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네. 어떤 기사는 좋다고 이제 쓴 기사가 주택 있고 시장이 네. 어떤 거는 4개월 연속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뉴스를 봐야 이제 나라가 돌아가는 걸 아시게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런저런 뉴스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들어보시고 네,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내용이 아틀란타 주택시장 새해 가장 핫할 것. 주택시장이 된다고는 해도 찬바람은 새해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한 많은 남부 지역들에서 비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틀란타의 새해 주택 시장 전망은 전국에서 어느 도시보다 밝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아틀란타를 2023년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택 시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주택 구매력,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세입자, 고용 증가, IT 분야 고용 성장, GDP에서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인구 유입, 원격 근무자 유입, 인구 성장률, 주택 재고 증가율 등 기준으로 새해 유망한 주택 시장 10개 도시를 선정했다. 그 결과 조지아주인 아틀란타가 1위를 차지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 랄리가 2위, 텍사스 달라스가 미주리주 페이에필,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순서대로 3위에서 5위에 올랐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과 알라바마 헌츠빌, 플로리다 잭슨빌, 텍사스 샌안토니오와 테네시 낙스빌이 그 뒤를 이어 순서대로 6위에서 10위에 포함됐다. 부동산 협회는 2023년 전국으로는 기존 주택의 거래가 7% 가까이 하락했으며 집값 평균 상승폭은 0.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협회의 로렌스 수석 경제학자는 내년 전국 중간 집값은 올해의 38만 4,500달러보다 0.3% 오른 38만 5,8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 전국의 절반 지역에서는 집값이 소폭 상승하지만 나머지 절반에는 집값이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예외적으로 10%에서 15%까지 집값이 대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윤 경제학자는 내년 평균 렌트비 5%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차압률은 전체 몰게지 포트폴리오의 1% 미만에 불과해 역대 최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 보인다고 전망했다. 네, 역시 애틀랜타 주택 시장은 핫할 거라는 예상이 나왔네요. 네. 네, 뭐 1위를 차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는 않을 네, 건데 네. 아마 거의 유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이게 좀 계속 인구 유입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근데 제가 이제 네. 손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도 중에 네. 하나가 나 집 사요 말아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요. 많아요. 네. 나 살까요? 아니면 말까요? 네. 근데 제 경험상은 일단은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를 간다던가 네. 타주에서 이사 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 뭐 한국에서 오셨던 그런 분들은 당연히 빨리 사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 네. 안정이 되거든요. 아, 근데 이게 투자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분들은 내가 필요한 학군 필요한 동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시는 게 빨리 안정이 되고요. 네. 투자는 이게 물론 학군을 보고 사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만 결론은 돈이에요. 네.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살짝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 네. 네. 그러나 필요하신 분들은 네, 네. 제 생각에 빨리 사시고 뭐 오히려 몇 년 있다가 이자율 좋아지면 재용자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고 네, 네. 네. 그러시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사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네. 뭐 작년보다 뭐 작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뭐 올해까지도 어쩌면 조금 이제 그 셀러 마켓으로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시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이주환 부동산의 이주환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이주환 부동산의 이주환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관련 뉴스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거는 또 반대되는 얘기인데 네. 주택가 4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내용이 주택 있습니다. 가격이 네. 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미국 집값이 넉 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 지수 제공업체인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27일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고 S&P 코어로지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10월 기준 전월보다 0.5% 하락했다고 밝혔다.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폭은 지난 9월 1%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그 9월 달에는 1% 정도가 하락이 됐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1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0.7%, 2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0.8% 각각 내렸다. 20대 도시의 평균 집값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라스베가스 1.8%, 다 마이너스입니다. 네. 네, 샌프란시스코가 1.7%, 피닉스 1.6% 등 서부 도시들의 하락폭이 컸다. 전년 동일 대비로는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으나 그 폭은 한 자릿수대로 줄어들었다. 지난 10월 미국 평균 집값은 전년 동월보다 9.2%에 올라 9월 10.7%보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다. 10대 도시 집값은 1년 전보다 8%, 20대 도시 집값은 1년 전보다 8.6%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집값 하락 추세는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 보증기관인 페니메에 따르면 지난해 말 3%에 그쳤던 30년 고정 몰개지 평균 금리는 지난 10월과 11월 7%를 돌파했다가 최근 6.27%로 다소 진정됐으나 여전히 연초의 2배 수준이다. S&P 다운존스 전문은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몰기지 금융이 집값에 악재가 되고 있다면서 도전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계속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집값은 계속 약화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개지가 오르면서 집값이 조금씩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네. 매매가 없으니까요, 지금.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이런 추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네요. 네, 한동안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풀릴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네. 또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계속 이제 집 사실 분들은 준비를 하시고 있어야 되는 게 네. 이게 어느 순간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이러다 보면 집값 금세 올라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정보를 모든 뉴스를 계속 보시면서 네. 그거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진짜 큰 이익을 보실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은 아무래도 뭐 좀 비수기이기도 하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 시즌인데 이제 봄이 되면 또 조금 좀 더 살아나겠죠. 주택 시장이. 봄은 이제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방학 때 가장 이제 많이 옮기고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름 여름. 방학이죠. 네, 네. 네. 그래야 봄에 사야 이제 여름에 이사하고 뭐 왜냐하면 또 클로징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네, 여름까지는 여름에 가장 활발히 이사를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한 3월 정도부터 가장 바쁜 시기인 거는 어,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1월 시작했지만 3월 또 금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꼭 필요하신 분들은 꼭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네. 뭐 예를 들어 융자하시는 분하고도 미리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해야 융자가 잘 나오는지 네. 뭐 미리 준비를 해놓을 수도 있고 네. 뭐 한 예로 뭐 부모님이 계신데 돈을 받아야 된다. 뭐 네. 그러면은 미리 돈을 받아 놓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하셔야 돼요.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크레딧 체크업을 했는데 네. 본인이 모르고 있던 크레딧 카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진짜 간혹 네, 있어요. 네. 네. 뭐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근데 뭐 진짜 큰 돈도 아니에요. 막 네. 몇십 불 이런 건데 그거를 안 내 가지고 크레딧이 망가져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 네. 정말 필요할 때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이미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태.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수정을 하려면 또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죠. 걸려요. 네, 네. 진짜 별거 아니지만 돈 빨리 갚고 네. 또 시간이 다 없애주는 건데 그
시간이 내가 진짜 지금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몇 개월이 미뤄지면 내가 원하는 집을 놓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 살 예정이신 분들은 뭐 융자하는 분하고 상담도 하시지만 뭐 크레딧 점수를 한번 뽑아본다던가 네. 네 그래서 나쁜 게 있으면 지우거나 네. 그러고 뭐 크레딧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뭐 이유가 있거든요. 네. 무슨 밸런스가 높다던가 아. 뭐 그런 경우에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지금쯤부터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로 네, 가볼까요? 네, 이거는 주택시장 침체, 인플레이션 억제 도울 것. 어. 네,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들어 7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부 지표로는 주택시장이 2007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정도의 혹독한 침체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연준이 기대하는 물가 상승률 축소와 경제활동 위축이 향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했다. 지난 2022년 20년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재택근무의 대중화, 넓은 주거 공간을 원하는 미국인들의 욕구 폭발과 제로 금리가 맞물려 초래된 비정상적인 부동산 과열이 금리의 힘에 빠르게 싣고 있다. 몰기지 연방연합회에 따르면 30년 고정 주택 담보 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 3월 4%에서 지난 가을 7%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11월 현재 미국인들이 매달 갚아야 하는 몰기지 상환액이 연초 대비 43% 급등한 상태이다. 몰기지 은행은 운영하는 루 반스 WSJ의 지금까지 목격했던 것 중 최악의 금리 쇼크라고 설명했다. 집값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료 역시 지난 2년간의 가구수 급증세가 가라앉고 40년 만에 가장 많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진 여파로 가격 오름폭이 뚜렷하게 둔화되는 추세이다. 팬데믹 기간에 1인 가구 급증이 월세와 집값을 끌어올린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주택시장 침체는 가전, 가구, 리모델링, 이사 등 다른 연관 산업의 수요를 함께 떨어뜨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강력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주택시장 자체만으로도 미 소비자 물가 지수의 3분의 1,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의 6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내년 이후 물가 지표 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했다. 네. 그러니까 2020년 3월이었죠, 진짜. 이게 그렇죠. 네, 코비드 2년 이 전.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어땠는지 이게 벌써 시간이 꽤 흘렀던 것 같아서. 저도 이게 오래되니까 또 가물가물 갑자기 네. 물어보시니까 그때는 좀 정상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네. 그러니까 그때가 제 기억에는 한 4.5% 5%뭐 요 정도 선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히 그게 제일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3% 이하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그 이게 오히려 좀 치수고요. 비정상적인. 그게 네. 비정상적이죠. 이게 너무 장기간 동안 이게 3% 이하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게 정상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3% 이하는 은행에서 솔직히 남는 게 너무 없어요. 음. 그러면은 빌려주는 그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은행도 이제 이윤이 남아야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하는데 또 5가 넘으면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네. 5%가 넘으면.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점이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완전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4에서 5% 정도가 가장 서로에게 좋은 음. 그게 아니었나. 네네. 그래서 그때 보면 그냥 꾸준했어요. 네.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매매하는 거가 그냥 그렇죠. 고정적으로 뭐 꾸준했기 때문에 저도 안정적이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네. 코로나 때 갑자기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았죠. 근데 그때도 굉장히 바쁘셨죠? 바쁘죠. 네, 네. 왜냐면 막 주위에서 막
이때다 막 이래가지고 진짜 난리가 났었는데 네. 이게 반대로 올라버리니까 진짜 많이 스탑이 된 상태이기도 하죠. 네네.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그 기간 이후로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상황이 좀 정상적이었던 것 같이 그쵸? 여겨져서 네. 지금 굉장히 더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정상이었는데 이게 좀 네. 많이 떨어지니까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도 네.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말이고 코로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코로나가 끝난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네. 뭐 한국은 아직도 마스크 많이 네. 쓰더라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는데 뭐 마스크 안 쓰면은 버스 안 태워주고 뭐 이러신다고는 아직도 하더라고요. 네, 공공장소에서는 그런가 막 보네요. 그 네. 옆에서 마스크 쓰세요 막 이런데요 시민들이. 네. 그래서 되게 무섭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제 한국이야 아직 안 끝난 분위기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다른 인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좀 흐지부지 없어진 느낌이거든요. 네, 뭐 어느샌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정말. 네. 네. 뭐 그러고 한인타운 돌아다녀도 뭐 한인분들 뭐 마스크 쓰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네. 거의 10% 이하인 것 같고 제가 가끔씩 느끼기에. 가끔씩 예. 보여요, 정말. 네.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경기 지금 좀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은 좀 활발하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여지껏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음. 모임들도 생각보다 많이 하고 네네. 저도 보면 주위에서 그런 모임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지난달은. 그렇죠. 그러다 거의 뭐 보니까 2-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연말 모임 많이들 제대로 가지시더라고요. 하신 거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달 12월 같은 경우는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올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부동산 관련 뉴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눌 뉴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이거는 네, 한국 분들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위치상으로요. 네, 네네. 미드타운 업소들 팬데믹이 비껴간 아, 이유라는. 미드타운. 네, 네네. 그래도 뭐, 네. 대부분 좀 미국 그런 좀 큰 회사들이 많지 않을까. 네. 네, 그래도 젊은 층은 또 그쪽에 또 많이들 좀 사는 것 그쵸. 같아요. 네. 학교가 그 있잖아요. 네네. 조지아텍하고 조지아 스테이. 그래갖고 그쪽들도 이제 좀 젊은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많이 네.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학생들 위주로 하는 그런 식당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업소들은 팬데믹이 비켜갔군요. 아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국 도시들의 오피스 지구에서 많은 레스토랑과 매장들의 주된 타겟 고객 대상들은 당연히 직장인들이다. 이에 따라 팬데믹으로 인해 일반화된 재택근무는 많은 도시들의 오피스 상권에 큰 타격을 입혔다.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재택근무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일부 오피스 지구의 상가, 식당들은 팬데믹 이전의 매출 회복을 보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다. 그러나 애틀란타 인타운 오피스 지구는 다행히 재택근무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라고 아틀란타 비즈니스 크로니클즈가 전했다. 애틀란타 오피스 상권의 리테일 수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미드타운과 버케드 및 애틀란타 벨트라인 선상에 주거하는 지역들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비가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의 손실을 상당 부분 메꿔주고 있다고 CBRE 아틀란타 리테일 서비스 그룹의 에이미 부사장이 전했다. 또한 재택 근무자들도 반드시 집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부사장은 집에서 일한다고 해도 많은 재택근무자들은 점심은 밖에 나와 사 먹고 커피숍에 가서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아틀란타 리테일의 건재함을 잘 엿볼 수 있다. 커머셜 부동산 기업인 코스타 그룹에 따르면 12월 아틀란타 리테일 면적 중 3.8%만 공실을 나타냈다. 이는 1년 전 동기의 4.6%보다 감소한 것이다.
버케드와 미드타운 리테일 상권은 더욱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의 리테일 면적 점유율은 무려 98% 이상이다. 미들타운의 경우 대다수 상가들이 고층 아파트 인근이나 1층 콘도와 호텔 주변에 소재하고 있어 직장인들을 배제하더라도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케드 또한 미드타운만큼은 아니지만 가장 핵심 커머셜 지구는 주변에 레지덴셜로 둘러싸여 있다. 핑거 헌트 부사장은 아틀란타의 경우 다른 미국의 많은 도시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 우리는 레지덴셜로 시작해 그 가운데 오피스 타워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드타운 버케드 이쪽 지역 그 업소들은 팬데믹의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주변의 업소들에서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그렇죠. 점심은 밖에서 드시기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조금 미국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조금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덜 거부감이 음, 있었던 게 아닌가 좀 그렇죠. 싶어요. 그렇게 좀 그렇게 많이 조심하지 않는 듯한. 저 처음에 이제 이 네. 코로나가 나왔을 때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진짜. 그렇죠. 진짜 네. 그 초반에 나가지도 않았고 맞아요. 완전 초반에 진짜 우리 이러다 망하나 보다 막 이런 음, 생각이 날 정도였는데 네. 그러다가 뭐 저는 뭐 부동산 1위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도 이런 쪽 가면 되게 많이 다녔어요, 사람들이. 네. 그래가지고 얘네는 이상하다 막 진짜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조금 거부감이 없어서 이게 조금 경계가 조금 빨리 풀린 게 아닌가 그래갖고 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가 뭐 TV나 뭐 유튜브로 많이 보지만 뭐 네. 그게 다 답일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식당들이 되게 힘들어하셨거든요. 코로나 그 그렇죠. 시기에. 그래서 네. 그 시기에 문 닫은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그 네. 시기를 가장 싫어했고 이러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힘드신 분들도 있지만 네. 코로나 때 돈 많이 벌었어 이런 분들도 또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렇죠. 뭐 정부에서 지원도 좀 됐던 것 그게 가장 같고. 크지 네, 않았을까 네. 싶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소비를 그렇게 줄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도 그래서 여기는 회사가 문 닫거나 그런 음, 경우는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일자리가 그런 상황인데도 일자리가 부족해서 더 필요하고 막 이제 맞아요.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걱정을 덜 하지 않았나 맞아요. 네, 네. 생각합니다. 모기지를 낮추는 프로그램이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집 몰개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바이어분들이 거부감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지금 많이 그렇죠. 네. 왜냐면 나는 왜 이렇게 비싸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이자율을 좀 낮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일단 기사 듣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전 세계 주택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미국에서 몰게지 주택담보대출 바이다운이 다시 등장했다. 18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대출금이 상승하면서 주택 구입 비용 역시 증가했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관심 받지 못했던 임시 바이다운과 같은 몰개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다고 분석했다. 바이다운은 크게 두 가지이다. 주택 판매자가 대출금 일부를 주택 구매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은 표준 바이다운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자가 40만 달러짜리 집을 7%의 이자로 빌렸을 때 주택 판매자가 구입 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식이다. 이와 달리 임시 바이다운은 주택 판매자와 주택담보대출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일부를 깎아줘 주택 구매자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을 취한다. 가장 보편적인 2-1, 그러니까 2N1 바이다운을 택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주택 구입 후 첫 해에 2%, 2년 차에는 1% 할인된 이자로 내고 3년 차에는 원래 금리대로 낸다. 예를 들어 집을 사기 위해 20만 달러를 6% 대출을 받았을 때 첫 해에는 4% 금리를, 두 번째에는 5% 금리를 적용한 대출금을 갚는다. 바이다운이 다시 등장한 것은 연방준비제도가 잇따라 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고 집값이 뛰어오르면서 미국 주택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이 11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들이 3분기에만 주택 구매를 30% 줄였다. 3분기에 매수한 주택은 6만 6천 채로 전년 동기 9만 4천 가구 대시 30.2%, 전 분기 대비 26.1% 감소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기관이 바이다운을 걸고 고객 유치에 뛰어들었다. 샌디에고에 기반을 둔 대출 기관인 가드 몰기지에 따르면 임시 바이다운이 적용된 몰기지 비중은 올해 상반기 1% 미만에서 11월 10% 이상으로 급증했다. 네, 이게 바이다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또 종류가 있네요. 네, 또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그 이자율의 포션을 어느 정도를 먼저 클로징 코스트에 추가를 시켜서 네. 내게 되면 이제 은행에서 그 첫 해에는 조금 이자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집을 사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전에,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팬데믹 때는 셀러한테 말도 못 붙였거든요. 살 때 그렇죠. 네. 뭐 해주세요라는 말도 못 붙였는데 네. 이제 정상화가 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아직 막 폭등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 원래의 매매하는 분위기로 지금 현재 바뀐 상태고요. 네. 그때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셀러분한테 저 뭐 클로징 코스트 얼마 내주세요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그걸 넣고 했는데 이제 이자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자율을 낮추려면 얼마 정도를 내주세요라는 그 금액이 나옵니다, 은행에서. 네. 그럼 그거를 바이다운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를 이자율을 사는 거예요. 선이자를 네. 주고. 어. 쉽게 말해 그거를 이제 셀러한테 요청을 하면서 셀러가 내게 하는 거죠. 그럼 네. 바이어 입장에서는 본인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네. 좀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자가 높다 보니까 은행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세요. 네. 그리고 요즘 또 많이 하는 것도 뭐 변동 이자도 있고. 왜냐면 어. 변동 이자 좀 싸게 하는 걸 하고 이제 나중에 뭐 3년 뒤에 이제 다시 오른다. 뭐 이런 변동 이자를 약간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바이다운 이게 바이어한테 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그거죠. 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 되는데 그 대신 이제 2년 안에 2, 3년 안에 재용자를 받으라는 목적으로 이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자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 이런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당장 지금 오늘 내일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이자율 때문에 다들 걱정을 하시니까 네. 일단 1, 2년은 편하게 계셨다가 네. 이제 그 이후에 재용자를 받아서 정상적인 금리를 내라, 뭐 이제 이런 뜻인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상으로 이제 뭐 다음 뉴스 정말 짤막하게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여기 보면 베토 카운티라는 곳에 네. 마리에타 위쪽이에요. 어. 근데 현대차, SK가 이제 둘이 합작을 해서 네. 그 배러리 공장을 만들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 커머스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SK에서 순수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SK랑 현대랑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현대차, SK와 손잡고 배러리 공장 세운다. SK 이노베이션과 현대자동차 그룹이 손을 잡고 대규모 전기차 배러리 공장을 아틀란타 북서부 교외에 소재한
베토 카운티에 건설한다고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오피스가 8일 발표했다고 AJC가 보도했다. 이번 두 기업 간 합작 프로젝트로 창출된 일자리는 3,500개가 넘으며 투자 규모는 조지아주 역사상 세 번째이다. SK 자회사인 SK온과 현대차 그룹과의 조인트 벤처 완성차 제조 기업들마다 현대차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전기차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조지아주의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는 이미 85번을 따라 아틀란타 북동부 쪽으로 70마일 떨어진 지점인 잭슨 카운티에 거대한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사마라 인근에 55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해 오는 2025년 가동 목표로 전기차 공장을 시공 중이다. 조지아 베토 카운티에 세워질 SK온 현대 합작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에는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가 투자되며 현재 시공 중인 조지아주의 신규 현대 자동차 공장 이외에도 기존 알라바마 몽고메리 현대차 공장과 조지아 웨스트포인트에 소재한 기아차 공장에도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다. 조지아 411 선상의 베토센터에 건설된 신규 배터리 공장의 파트너십 체결 양해각서를 양사인 SK온과 현대차 그룹은 최근 체결했다고 주지사 오피스 측은 전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리고 SK와 손잡고 배터리 공장을 베토 카운티에 건설한다는 내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요 이주환 부동산의 이주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